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발진 및 변조 회로에 대한 측정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로 1번 전원 스위치를 온시키십시오. 전원을 인가하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발진 회로의 TP1 출력을 오실로스코프로 측정하여 파형 주파수 전압을 답안지에 기재하십시오. 전원만 가해주면 어떻게 돼요? XR2206 IC가 IC에서 파형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걸 고제로 측정해서 기록을 하라는 거죠. 자, 발진 및 변조 회로인데요. 이 발진 및 변조 회로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되냐? 이 2206 IC를 이용을 해서 전원을 가해줬을 때 100kHz 이상의 고주파가 발생이 되죠. 그러면 여기 우리가 신호파를 넣고 고주파를 발생을 시켜서 여기에 변조된파, 우리 TP2의 변조된파가 나오겠죠. 그죠? P변조파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P변조파 대역을 보면 우리가 여기 오기 전에 뭘 쓰냐면 LC, 여기 코일과 콘덴서 LC 동조회로를 씁니다. 전자회로 시간에 이론 수업, 제 수업 잘 들으신 분은 동조회로, LC 동조회로가 뭔지 정확하게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LC 동조회로를 써서 필터링을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죠. 트랜지스터를 통해서 우리가 또 스위치, 전자 스위치적인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신호를 인가를 해서 가변저항을 돌려서 100kHz짜리 가변저항을 돌려서 신호파 값을 정확하게 구현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트랜지스터에 스위치적인 효과를 줘서 증폭 스위치적인 효과를 줘서 LC 동조회로를 거쳐서 우리가 신호파가 입력되게 되죠. 그러면 그 LC 동조회로 전에 이쪽 우리 반성파는 이 트랜지스터를 거쳐서 여기서 합성파형이 이루어지게끔 돼 있죠. 그래서 LC 동조회로가 이 반성파와 신호파 그래서 LC 동조회로에 의해서 우리가 P변조 대파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 읽어보니까 가로 1번이 전원 스위치를 온시키래요. 그러면 신호를 일단 넣기 전에 전압을 먼저 인가를 해주라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전원 스위치를 온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커런트가 이렇게 뜨게끔 돼 있죠. 그죠? 커런트가 뜨죠.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죠? 커런트. 자, 이 상태에서 가로 2번을 보니까 TP1. 이 TP1이 여기죠, 여기. TP1에 뭐야? 발진. 주파수가 얼마인지 측정해서 답안지에 기록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실로스코프 잭을 이제 그래서 검은색을 접지. 그다음에 원에 인가를 했을 때 오토를 넣어보니까 자, 이렇게 뜨죠. 자, 이거를 우리가 그려보라 그랬는데, 자, 시험 문제에서는 얼마를 그려보라 그럴지 몰라요. 이게 주파수를 얼마에 맞추라 할지 모릅니다. 요거를, 요렇게. 전압을 몇 볼트로 만들어라 이럴지 모릅니다. 가장 뭐 완곡하게 만들어라. 완곡하게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 얼마가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쨌든, 요 주파수를 그대로 그려야 되는데, 얼마라고 나와 있으면, 그거 그대로 그리시면 돼요. 지금 이건 발진회로 TP1에 대한 출력입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지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6볼트를 맞춰라. 그러면 이 가변저항을 돌려서 우리가 6볼트를 만들어 주시면 되죠. 이렇게. 그죠? 6볼트. 자, 여기 6볼트를 만들어라. 이렇게 해서 좌우 포지션을 잘 중앙에 갖다 놓고 잘 내려서 이렇게 내려서 우리가 주파수를 그대로 보니까 70kHz고 전압은 6V. 그래서 요걸 답지에 그리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대로 갖다 쓰시면 되죠. 주파수는 70kHz고 전압은 6V 정도. 조금 더 올려볼까요? 이렇게 6V 정도. 그죠? 그 다음에 잭을 빼서 어떻게 주파수 카운터로 갖고 가면 어떻게 되죠? 70.498kHz 나오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레벨미터로 가볼까요? 레벨미터로 가면 어떻게 되죠? 50, 40, 30, 20, 10, 0, 20이 되죠? 10이네요. 10. 10이네요. 그럼 여기 지금 몇이죠? 마이너스 1 정도 되네요. 그럼 9 dBm. 이렇게 되면 우리 TP1에 대한 발진이 끝난 거죠. 신호 발생기 출력을 200Hz 4.5V를 조정해서 스코프로 확인하십시오. 확인하래요. 그래서
200Hz 4.5V를 만들어서 감독위원에게 확인 검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테스트 포인트 완점에 인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테스트 포인트 완점이라고 하면 헷갈리니까 아까 앞에가 테스트 포인트 완점이고요. 입력단이라고 하는 단이 따로 있습니다. 입력단. 입력단에다가 인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가로 3번이죠. 신호발생기 출력 200Hz 4.5V. 자, 신호발생기를 만들라는 건데, 자, 검은 거는 검은 것끼리 물리고, 그냥 바로 이쪽에 물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렸을 때, 오토를 누르면, 얼마? 200Hz에 4.5V를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200Hz 지금 4.5V가 나왔죠. 그죠? 신호발생기와 오실로스코프를 물려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이거를 TP1이 아니라 신호발생기 입력단이라고 해서 따로 있죠. 신호발생기 입력단이라고 해서 여기에 있습니다. 얘도 원래는 이렇게 해서 요 파형을 그려주시라는 거죠. 이거 뭐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자, 요게 이제 1번 답지에 대한 답을 먼저, 나중에 그립니다. 원래는 이게 이제 1번으로 돼야 되고 얘가 두 번째가 돼야 되는데 답반지 위치가 좀 바뀌어 있습니다. 교재 보시면 그건 참고를 하세요. 자, 200Hz에 4.5V 그대로 쓰시면 되고요. 타임 디비전은 1ms, 볼트 디비전은 1V 쓰시면 되고요. 주파수 카운터까지만 재보면 될 것 같죠?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돼요? 256Hz 정도 되겠죠? 정확치가 않으니까 로우 스피터 정확하게 꽂아서 200Hz 정확하게 나오네요. 그럼 200Hz까지 쓰시면 가로 3번에 대한 내용이 끝난 거죠. 그렇게 입력단에 인가를 해줬을 때 가변저항을 VR을 돌려서 100km 입력단에 있는 여기 입력단에 있는 가변저항입니다. 입력단에 있는 가변저항을 조정해서 TP2의 변조 출력이 변동되는지 확인해라. 그래서 두 개의 답을 써야 되는데 최대 변조가 되도록 가변저항을 조정해서 변조도를 쓰래. 그래서 답안지에 변조도를 그리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요. 15% 변조가 되게 가변저항을 조절하여 스코프와 출력을 답안지에 쓰십시오. 그러면 이 출력이 이 맥스 값과 미니멈 값 출력이 몇 프로? 15%가 되도록 만들어서 답안지에 기재를 해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발진 및 변조 회로에 대한 측정 방법에 대해서 끝나게 되는 거죠. 자, 가로 4번에 대한 문제는 이 VR한 100km를 돌려가지고 TP2, 이쪽이죠. TP2가 변동하는지를 확인하고 최대 변조가 되도록 가변저항을 조정해서 변조도를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실로스코프 잭만 2로 가서 최대 변조가 되도록 얘를 돌리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요거를 이렇게 얘는 뭐 돌릴 필요가 없고요. 아까 6V 맞춰놓은 거니까 이건 건들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얘만 돌려가지고 최대 변조가 되도록 하라는 거예요. 자, 변조도 구하는 건 뭔지 아시죠? Vmax 플러스 V미니멈 분의 맥스 값이 이거죠. 여기부터 여기까지. Vmax 분의 V미니멈. 지금 이게 최대 변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Vmax 값이 얼마냐? 하나, 둘, 셋, 3.2V 정도 될 거고요. 미니멈 값이 지금 1V 정도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한 50% 이상 되죠. 한 55%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이게 최대 변조가 된 거죠. 이거를 지금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게 한 칸이 1V니까 Vmax 값이 얼마가 돼? 3.2V 정도 되는 거고 미니멈 값이 한 칸이 되는 거니까 1V가 되겠죠. 그래서 계산은 어떻게 돼? 맥스 플러스 미니멈 분의 맥스 빼기 미니멈 곱하기 100%. 그래서 맥스를 A라고 놓고 보고요. 미니멈을 B라고 놓겠습니다. 그러면 A 플러스 B분의 A 마이너스 B 곱하기 100% 하면 지금 53%에서 한 55% 정도가 나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전혀 지장 없이 최대 변조를 지금 한 거죠. 이렇게 되면 가로 3번 답안지도 마치게 된 거고요. 문제 가로 4번에 동그라미 1번까지 끝나게 된 거죠. 그리고 가로 4번에 동그라미 2번 문제는 뭐라고 그랬죠? 15% 얘를 돌려서 변조도가 15%가 되도록 조절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걸 돌려서 15%가 되려면 이렇게 거의 맥스 값과 미니멈 값이 비슷해야 되죠. 이 비율이. 그죠?
그래서 15% 비율을 맞춰주시면 되죠. 이것도 맥스 값이 얼마인지. 자, 맥스 값이 이렇게 2.4칸 정도 되고, 미니멈 값은 이렇게 보니까 2V 정도 되네요. 2V. 그죠? 2V. 그래서 맥스 값분의 미니멈, A 플러스 B분의 A 마이너스 B 곱하기 100%에서 우리가 그대로 타임 디비전 값과 볼트 디비전 값 그대로 기재를 하고요. 그렇게 되면 답안지 가로 4번에 대한 15%를 우리가 마치게 된 거죠. 이렇게 되면 발진 및 변조회로에 대한 전체적인 측정이 끝나게 되는 거죠. 고장구간 판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발진 및 변조회로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2206 IC의 전압이 제대로 인가되는지 4번 핀을 찍어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4번 핀을 찍었을 때 전이가 올라가는지를 보셔야 돼요. 이렇게. 그죠? 올라가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전이가 올라갈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죠. 여기 보시면 지금 한 칸에 5V니까 12V니까 두 칸 정도가 올라가겠죠. 두 칸 조금 넘게. 그죠? 올라가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제일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알아두셔야 될 게 요 트랜지스터죠. 요 트랜지스터 베이스의 신호가 뜨는지 안 뜨는지. 두 번째는 베이스의 신호가 뜨는지 안 뜨는지. 자, 정확하게 여기죠. 여기 베이스의 신호가 뜨는지 안 뜨는지. 떠서 가변 저항이 먹는지 안 먹는지까지 보시면 충분히 충분히 이게 잘 되는 회로구나 안 되는가를 알 수가 있지요. 트랜지스터 2, TR2의 베이스 부분이라 했습니다. 베이스 부분에 파형이 뜨는지 안 뜨는지를 봐야 됩니다. TR2에. 그래서 가변 저항을 돌려가지고 신호 진폭이 변하는지 안 변하는지 보면 두 번째 고정구간 판별이 되겠죠. 세 번째로 측정해야 될 구간은 어디냐? 트랜지스터 1의 베이스죠. 여기 1의 베이스. 맞습니다. 1의 베이스. 이 부분입니다. 1의 베이스를 눌러보시면, 잠깐만요. 그죠? 1의 베이스. 여기입니다. 여기. 가운데. 1의 베이스. 트랜지스터 1의 베이스를 누르면 정연파, 신호파가 잘 뜹니다. 이거를 가변 저항을 돌려서 조정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돼요. 이렇게 나오죠. 이 가변 저항. 신호파의 가변 저항까지 조정을 해주다 보면 진폭이 줄었다 늘었다는 걸 볼 수가 있죠. 이게 세 번째 고장구간 판별이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 고장구간 판별은 LC 동조회로 단입니다. 전단 여기. 그래서 LC 동조회로 가기 전에 요 콘덴서 앞단 여기죠. 합성이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그죠? 합성값이 제대로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이렇게 신호가 뜨는지 이런 신호가 뜨는지 한번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가변 저항을 돌려서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변화가 있죠. 이렇게 변화가 있습니다. 요거를 확인해 주면 우리가 전체적인 발진 및 변조 회로의 고장구간 판별이 다 끝나는 거죠.